강남이 탄생. 한정수, 강희용 지음.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있다. 미지북스. 262페이지 17번째. 지은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어종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현 LH에서 일했으며 현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 사업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중 역사책을 쓰는 작가로서 거창한 역사 담론보다는 그 사이에 파묻힌 사람들의 흔적과 일화를 발굴해 새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국토지공사 재직 중에 도시사, 도시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서울 토박이이자 세종시 건설의 참여자로서 서울과 세종의 주요 공간과 그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년,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013년,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2010년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2017년, 황관이야기 2015년,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2012년이 있다. 강희영, 강원도 춘천 출신이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 박사, 도시공학과로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동작구에서 제8대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재개발 및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수립위원회의 총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로 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등을 후학에게 전하고 있다. 도시정치학과 공간복지 개념에 천착하여 도시계획의 인문학적 확장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으며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미국 국무부로부터 세계 차세대 지도자 한국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321페이지 찾아보기 임명. 성종, 정종 175, 196, 세종,世宗 119, 197, 198, 229, 손정목 24, 46, 51 등, 신격호 158, 180, 신동현 221, 신선호 44, 안창호 186, 양택식 55, 65, 126, 230, 여영원 221, 오세훈 79, 218, 261, 278, 요한 바오로 2세 84, 285, 우병우 216, 유시민 47, 181, 윤승중 76, 윤양하 215, 윤진우 207, 212, 윤치영 27, 36, 윤태일 24, 27, 이건희 242, 244, 254, 이대희 236, 이명박 78, 82, 158 등, 이세기 236, 이승만 212, 213, 이혁순 181, 이원종 221, 이준 78, 223 내지 227, 이진희 135, 141, 이호락 207, 210, 223, 임권택 215, 전두환 78, 98, 130 등, 전현희 219, 정주영 53, 정태수 161 내지 168, 조봉구 74, 214, 조성룡 150, 151, 조경복 218,
중종, 중중 196, 천정관 215, 최민길 219, 최인호 196, 231, 태종, 탈중 197, 한명회 52, 175, 한해숙 215. 262페이지 강남스타일. 2012년에 발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으로 20억 뷰를 넘길 정도의 엄청난 호응을 얻으며 메가 히트곡이 되었다. 덕분에 강남은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최근 언제였지? 2000... 최근 2016년에 썼네. 싸이 자신이 강남에서 자랐고 그의 어머니가 청담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니 그는 여러모로 강남에 연고가 많다. 그에게 강남은 아마 실상의 무대이자 더 나아가 고향 같은 곳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애정을 갖고 강남을 소재로 삼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강남 스타일은 강남 창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강남의 세련미나 강남에 대한 동경이 바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한참 웃고 나서나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장 흔한 반응은 이 곡이 강남에 대한 재미있는 풍자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폼을 잡지만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되고 마는 것이 강남 스타일의 의미라는 것이다. 이런 비평은 강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맞닿는 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돈과 힘, 환경을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이나 평균적인 한국인이란 측면에서 무언가를 결여한 것처럼 보이는 강남을 경멸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는 확실히 이런 분위기가 있다.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가 대표하듯 클럽 부킹 멘트처럼 보이는 가사는 강남을 육체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노래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싸이의 웃기는 말춤이 보여주듯이 오히려 이 곡은 그러한 육체적 욕망의 유치함을 쿨하게 드러놓는다. 그리하여 강남에 대해 알게 모르게 경멸감을 가진 사람들마저 팬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와는 결이 다른 의견도 있다. 강남 스타일의 메시지는 강남에 대한 관찰자적 조롱이 아니라 자기 조롱이라는 것이다. 사실 싸이는 강남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외모부터 전혀 강남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싸이가 자신을 강남 스타일이라고 우기며 허세를 떠는 것이 이 곡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강남 스타일에서의 강남은 조롱의 대상이 아닌 선망의 대상이다. 즉, 오빤 강남 스타일이란 말 자체는 충분히
난 이렇게 잘 나가고 멋진 사람이니 의심 없이 넘어와도 좋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경우 강남은 진실로 멋지고 잘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된다고 해서 주인공의 현실이 그렇다는 의미가 되진 않는다. 주인공이 스스로 강남 스타일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자괴감이 들지 않겠는가? 현실에 그는 놀이터에서 열대 해안처럼 일광욕을 즐기고 대중 목욕탕에서 수영을 하고 정장을 입고 다니며 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보고 침을 흘린다. 이렇게 보면 이런 허세가 이 노래의 핵심이 되고 강남 스타일의 주제 또한 강남 비판이 아닌 싸이의 셀프 디스가 된다. 그리고 대중은 재밌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당당함이 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중들의 이런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셀프 디스는 사실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이는 강남 출신임에는 분명하지만 주류는 아니었다. 반도체 기업을 경영하는 아버지 덕에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딴따라의 길을 가기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집에서 보내준 미국 대학도 스스로 걸어나오고 말았다. 그의 작품도 인기와는 별개로 폼이라는 측면에서 강남 주류의 스타일이 아님은 확실하다. 어쩌면 이 노래에는 강남 비판과 셀프 디스가 모두 섞여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중에 이 노래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 무대에까지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래 자체보다 세계적인 히트곡이라는 실적에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 그리고 과시주의가 반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의미 있는 주장이지만 자칫 이 책의 주제인 강남에서 너무 멀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정도로 줄여야겠다. 2012년 10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싸이의 무료 공연은 강남이 아닌 시청 앞에서 열렸다. 강남에는 그만한 광장이 없기 때문일 텐데 이럴 때마다 필자는 옛날에 그런 광장을 만들 수 있었던 땅이 충분했던 시절을 다시 곱씹게 된다. 어쨌든 영화 강원도의 힘이 아니었지만 강원도에서 잘 써먹는 고유명사가 되었듯이 강남 스타일 역시 진짜 강남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지만 강남구가 잘 써먹는 단어가 되었다.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4월 15일 강남구청에서 말춤에 등장하는 X자형 두 손목을 형상화한 강남 스타일 조형물을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코엑스에 세웠다. 강남구에서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높이 5m, 폭 8m의 이 조형물이 제시된 공간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67페이지 13.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강남 도시기본계획이란 1962년에 수립된 남서울 개발안과 1970년대 영동개발계획 이후 본격화된 강남개발은 1980년대 초반 도입된 도시기본계획 제도에 의해 탄력을 받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공간계획 가운데 최상위 지위를 갖는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화를 억제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며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 용지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도모한 것이다. 강남의 경우 1970년대 영동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었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1981년 처음 도입된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법정계획으로 정립된 이후
1990년에 이르러서야 목표 연도 2000년을 기준으로 최초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1997년과 2006년의 재정비를 거쳐 모두 3차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도에 이르러 네 번째 계획인 서울플랜을 수립하였다. 200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강남 1990년 수립된 최초의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00년을 목표 연도로 삼았다.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통일한국의 수도, 태평양시대의 중추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 등 다소 거창한 구호로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했다.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도시 미래상은 계획 전체의 콘셉트이자 모티브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는 이 같은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다. 특히 남북한 분단시대를 딛고 통일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와 극동아시아의 골방에서 벗어나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과감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국가 차원의 선언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 주도의 시대에서 도시 주도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라는 행정 경계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대도시권 개념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강남 개발, 영동 개발은 1990년까지 20여 년 동안 강남북 간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과 맞닿은 교육 격차와 부동산 및 사회 인프라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건 시장이 주도한 200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강남북 균형 발전과 다핵도시로의 재편을 본격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강남의 독보적인 발전은 견제되기 시작했지만 이는 오히려 강남의 특수한 권력 지위를 본격 형성시킨 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69페이지 그림 27 200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개편구상. 이거는 기존 도시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계획도시고속도로가 많다. 그 다음에 기존 전철이고 이거는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그 다음에 계획전철. 와, 이렇게 신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200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을 1도심, 5부도심, 5구지구 중심의 다핵구조로 재편하고자 했다. 1도심은 전통적인 사대문안의 중심인 광화문과 종로, 중구 일대를 의미하며 1도심 체계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까지 이어졌다. 5부도심은 영동, 영등포, 잠실, 신촌, 청량리 순위로 위계가 설정된다. 영동, 영등포, 잠실, 신촌, 청량리. 현재의 강남인 영동은 이미 영등포를 한참 앞질렀으며 동쪽에 같은 등급의 부도심 지위를 갖는 잠실까지 두게 되어 개발 가능성과 개발 수요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반면 강북 지역에는 기존의 도심을 제외하고 신촌과 청량리를 부도심으로 지정하여 강남북 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영동을 중심으로 좌 영등포, 우 잠실을 둔
강남 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졌다. 270페이지 2011 서울도시 기본계획과 강남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도입으로 자치구가 형성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낳았다. 자치구의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자치구 간의 개발 경쟁도 가열되었다. 조순시장이 주도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인간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였다. 기존의 통일한국의 수도니 태평양 시대의 중추도시니 하는 거창한 구호는 사라졌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주민중심의 도시 기본계획이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비인간적 공간구조와 인간 소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인구 급증과 과밀화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더욱 심화된 강남 북간 불균형으로 인한 공동체적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이전 계획에 비해 더 실질적인 강남 북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구상이 엿보인다. 상암, 용산, 뚝섬 등 강북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구상된 것이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강서 지역의 마곡지구도 이때 구상되었다. 서울 부도심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 구상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불었던 개발 바람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계획 수립 직후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상암, 용산, 뚝섬, 마곡 등에 대한 개발 기대는 급속히 시들었지만 아무래도 일산, 분당과 같은 서울 외곽 신도시에 비해 서울 내부의 대규모 개발지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극복 이후 기대감은 급속히 회복되었다. 이때 구상된 상암지구와 마곡지구는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용산과 뚝섬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뚝섬 현대자동차 사업 건립 계획의 좌초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이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의 3단계 관리 체계였다면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지역중심 개념을 도입하여 1도심, 4부도심, 11지역중심, 5사지구 중심으로 이를 재편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고도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도시 내 공간의 유계 질서가 보다 고도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72페이지 그림 28 서울도시 기본계획 공간구조 개편구상 도심이고 왕십리 쪽, 용산 쪽, 영등포 쪽, 영동 쪽, 그 다음에 지역 중심 상계, 망우, 미아, 연신내, 수색, 목동, 대림, 사당, 남현, 잠실, 천호, 강동, 지구중심, 지구중심은 동그라미, 상계 쪽에 하나, 둘, 미아 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연신내 쪽에 하나, 둘, 셋, 수색 쪽에 하나, 목동 쪽에 하나, 둘, 셋, 넷, 5, 6, 7, 영등포 쪽에 하나, 둘, 셋, 넷, 5, 6, 7, 대림 쪽에 하나, 둘, 셋, 넷, 5, 6, 사당라면 하나, 둘, 영동 쪽에 하나, 둘, 셋, 넷, 잠실 쪽에 하나, 둘, 천호 강동 쪽에 하나, 둘, 청량리, 왕십리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망우 쪽에 하나. 이 그림은 2011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개편구상이다. 영동은 부도심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잠실은 부도심 지위에서 지역 중심으로 한 단계 낮춰졌고 천호와 강동이 새로이 지역 중심으로 등장했다. 천호와 강동이. 이는 잠실 천호 강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상업 중심지가 아니라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주거 중심지로. 신촌 역시 신촌역이 있구나. 신촌 역시 기존 부도심 지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지역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지역 중심. 하락되었다. 청량리는 왕십리와 연계돼 부도심으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용산이 새로운 부도심으로 등장했다. 청량리와 용산의 중요도가 커진 이유는 실질적인 강남북 균형 발전을 강제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철도 계획과 서울시 차원의 도시철도 계획의 연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영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은 여전히 부도심 지위를 유지했다. 이미 강남은 자체 개발과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자생력과 개발 여력을 갖추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렇기에 2011 서울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이전보다 과감하게 강북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개발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일 수 있었다. 2020 서울도시 기본 계획과 강남 민선 사기 시성이 시작된 2006년에 이명박 서울시장 주도로 2020 서울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계획의 기조는 치유와 회복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숨가쁘게 달려와 거칠어진 사회정서를 달래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고도의 도시화에 따른 갈등과 분열, 소외와 독점이라는 사회적 지형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여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 상위계획에 담긴 규제 완화 기조를 적극 반영하여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 시기 서울시는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앙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공백을 메울 도심개발 계획이 요구되었다. 청계천 보건과 같은 서울도심의 재생사업과 도심 재개발을 위한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철거로 인한 전쟁이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졌고 원주민이 견디지 못하고 보금자리를 떠남으로써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되었다. 규제 완화와 개발 열풍이 서울시 전체를 개발과 소외 양극화 전쟁으로 내몰기 시작했다. 202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도심체계는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지구 중심 체제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 4부도심 체제에서 상암, 수색이 새롭게 부도심으로 진입했다. 이때만 해도 상암은 개발 초기 단계였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암지구의 대규모 택지 개발과 조기 분양을 위해 단숨에 부도심으로 승격시켰다. 파격적인 조치였다. 상암과 수색 택지? 상암과 수색. 여기 있네. 영등포의 북쪽 275페이지 그림 29 2020 서울도시 기본계획 개념도 도심과 부도심 도심 용산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주요 지역 중심 천호 잠실 사당 대림 목동 신촌 공덕 그 다음에 전략 육성 중심지 연신내 상계 망우 전략 육성지는 문정 마곡 주요 발전축 한번 볼까? 인천에서 송도 신도시를 거쳐 목동을 거쳐 여기 영종도 비행장이고 관악산을 거쳐 수원 이천 원주로 그 다음에 요거 인천에서 상암 수색을 거쳐 도심을 거쳐서 청량리 왕십리를 거쳐 망무를 거쳐 남양주 춘천으로 그 다음에 평양에서 파주를 거쳐 연신내 상암 수색 영등포 대림 군산으로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에서 미야 상계 동두천 원산으로 청량리 왕십리에서 영동 수원 대전으로 청량리 왕십리에서 망우 남양주 춘천으로 202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강남의 지위는 여전히 영동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이었다. 이때 5개 생활권역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영동 부도심에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아우르는 동남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이 부여되었다. 어디까지가 강남이냐의 논쟁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강남 주민들은 송파, 강동은 물론 서초까지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서초, 송파는 물론 최근에는 강동, 동작까지 강남에 포함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강남구청장의 특별자치구 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배제하면서 희소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소속되기를 원하면서 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이율배반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서울, 아니 대한민국에서 강남이 발휘하는 마력은 기이까지 하다. 276페이지 2030 서울 플랜과 강남 강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2030 서울 플랜에 대한 해석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별칭 이르러 부도심 딱지를 떼고 도심으로 전격 승격한다. 부회장에서 회장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전문 영역이 주어진다. 바로 국제 업무 중심지다. 2030 서울 플랜은 기존의 1도심 체제를 3도심 체제로 재편한다. 구도심을 역사, 문화 중심지인 한양도성 도심으로 정하고 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 도심, 강남은 국제업무 중심 도심으로 정하게 된다. 277페이지 그림 30 2030 서울 플랜의 공간구조 개편 구상 도심권은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도성, 여의도, 영등포, 강남, 자생발전축 자생발전축은 한번 보자. 여의도 영등포에서 가산 대림으로 수원까지, 여의도 영등포에서 목동 마곡 인천, 여의도 영등포에서 강남 잠실 수서 문정 성남, 한양도성 신촌 상암 수색 파주, 한양도성 동대문 청담리 왕십리 창계 상계 창동 상계 동두천, 삼도심 연계축 삼도심 연계축이 한양도성 여의도 영등포 강남. 그 다음에 외사산에는 관악산 하나, 용마산 하나, 용마산 둘, 복한산 셋, 덕양산 넷. 그 다음에 한강 및 기천, 이게 한강이고, 사실 국제중심지 개념으로 설정한 3도심 체제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당선되기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실상 확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3도심 체제의 등장은 서울시장의 성향과 취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대신 도시 경쟁력을 더 중시하는 시점에 서울시의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이다. 서울 도심 중 가장 계획적으로 건설되고 가장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부도심 지위를 떨치지 못했던 강남이 드디어 도심이자 국제 업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해 삼성전자 본사 이전, 삼성동 일대 한전부지 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엄청난 낙찰 금액 등이 화제를 뿌리면서 새로운 강남 르네상스가 준비되고 있다. 제3부 강남들 제3부 14 작은 강남들 281페이지 15 강남의 영향 301페이지 14 작은 강남들 281페이지 여의도 강남의 원조 노원 강북의 실패한 강남 목동 강서의 성공한 강남 여의도 강남의 원조 국회와 방송국 대기업 본사 그리고 많은 금융기관을 거느린 여의도는 사대문안 강남과 함께 명실상부한 서울의 3대 중심지이다. 국회와 여의도 강남과 함께 명실상부한 여의도 개발은 강남 개발의 모델이자 효시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여의도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홍수와 잦은 침수에 시달리는 섬이어서 풀이 많이 자랐고 이 때문에 왕실의 가축을 기르는 땅으로 활용되었다. 왕실의 가축? 원래 나이도, 로이도, 여화도, 루화도 등으로 불리었는데 영조 때에 이르러 여의도라는 이름이 정착되었다. 여의도와 쌍둥이 섬이었던 밤섬에는 양자업이 성했다고 한다. 여의도는 20세기 들어 큰 변화를 맞는다. 1916년에 일제가 이곳에 한반도 최초의 비행장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올해가 2016년이니
정확히 100년 전의 일이다. 이때 여의도는 고양군 용강면, 여윤리, 루리 여의도와 밤섬을 합쳐 지은 지명에 속한다.